노재원 목사의 영화로 읽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반도라는 한국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좀비로 인해 폐허가 되어버린 소위 포스트 아포칼립스 상태의 한반도를 그리고 있는데요. 최근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다룬 창작물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좀비, 이 좀비라는 소재를 기독교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도에서 좀비는 발생한 지 단 하루 만에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성은 제거되고 야만성만 남은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좀비가 무서운 건 그것이 월등한 육체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좀비는 총을 맞으면 죽습니다. 칼로도 죽일 수 있죠. 부산행에서는 야구방망이에 제압을 당합니다. 정상인이라도 마동석처럼 완력이 강하다면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최근 한국 영화가 그리고 있는 소위 K-좀비들은 무척 빠릅니다. 정상인을 발견하면 맹수보다 더 개걸스럽게 맹목적으로 달려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대 오락영화의 많은 악당들이 총이나 칼을 써도 물리칠 수 없는 극강의 전투력을 갖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 본다면 좀비는 인류가 이겨내지 못할 존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비가 두려운 건 무슨 까닭일까요? 그것은 바로 좀비가 지닌 극도의 전염성 때문입니다. 물론 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좀비에게 물리면 채 1분이 되지 않아 같은 좀비로 변하고 맙니다. 손쓸 겨를이 없다는 거죠. 게다가 한 번 좀비가 되면 치료할 길도 없어 보입니다. 물렸느냐? 그렇기 때문에 좀비에게 물리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자결을 하기도 합니다. 자, 바로 이 점이 좀비가 우리에게 주는 공포의 실체입니다. 극도의 전염성,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한순간에 가해자로 변해버릴 수도 있다는 의외성,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들이 좀비가 지닌 극강의 공포인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영화 속 좀비는 특정한 사회 현상에 대한 은유로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는 정치적 반대파를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 소위 메카시즘 광풍이 불었는데요. 메카시즘 광풍은 헐리우드에도 몰아쳐서 적지 않은 영화인들이 무고한 동료를 공산주의자라고 밀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동료가 자신을 밀고 하면 순식간에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혀서 일자리를 잃게 되었던 거죠. 가까운 동료에 대한 공포,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의외성, 한 번 걸리면 회복할 수 없다는 치명성 등이 메카시즘의 특징이라고 하겠는데요. 그래서 좀비를 다룬 영화들은 메카시즘에 대한 은유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메카시즘이라는 단어는 좀비라는 단어와 자주 함께 사용되곤 합니다. 이렇게 좀비 영화는 당대의 불안감을 반영한다는 것이 정설인데요. 좀비 영화의 고전으로 불리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의 경우 1960년대 후반 미국 사회가 겪고 있던 베트남 전쟁에 따른 불안과 공포, 그리고 인종차별로 말미암은 사회적 분노를 좀비라는 소재를 통해 그려낸 바 있습니다. 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도가 묘사하는 한반도의 모습을 보는 관객은 자연히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마주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불안과 공포를 떠올리게 됩니다. 반도에서도 좀비는 못 죽일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들에게 사로잡혀 놀잇감이 될 정도죠. 이 영화에서 두렵고 혐오스러운 건 야만성만 남아버린 인간 군상입니다. 631 부대는 애당초 생존자들을 좀비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들은 좀비보다 무섭고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 주인공 강동원은 도와달라는 이정현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합니다. 이정현은 다시 만난 강동원에게 당신처럼 나를 외면한 차가 31대였다고 말합니다. 굳이 사족에 가까운 이런 대사를 넣은 이유는 뭘까요? 위기 상황에 처한 인간들이란 배타적이 된다는 서글픈 인간성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이건 연상호 감독이 즐겨 쓰는 연출 방식이기도 한데요.
감독은 전작 부산행에서도 지독하게 이기적인 인간 군상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또 웹툰 지옥에서는 초자연적인 존재보다 더 무섭고 악랄한 인간 군상을 묘사함으로써 생생한 지옥도를 그려낸 바 있습니다. 이렇게 좀비물은 좀비에 대한 공포 외에 타인에 대한 무의식적 공포를 드러내줍니다. 이 공포는 자연히 사람과 사람 간의 유대를 꺼리는 쪽으로 연결됩니다. 좀비는 물릴까봐 피한다지만 좀비가 아닌 인간은 악하니까 피하는, 한마디로 사회 구성원 간의 모든 연대 자체를 극도로 꺼리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좀비물이 반영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불안과 공포입니다. 좀비물의 특징 중 하나는 중요한 인물을 결정적인 순간에 좀비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저 사람만은 끝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관객의 희망을 짓밟으면서 극적 재미를 주려는 건데요. 조금 전까지 가족이나 동료였던 사람이 좀비가 되는 것, 피해자이지만 이제 곧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 이런 것들은 일상을 함께하는 타자에 대해 연대와 배려보다는 경계의 자세를 견지하게끔 합니다. 살아있다에서 좀비는 정상인일 때의 직업을 기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좀비가 된 소방대원은 로프를 능숙하게 탑니다. 이런 장면들은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살을 맞대고 있는 가족과 동료가 어느 순간 좀비가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걸 암시합니다. 노골적인 폭력을 묘사하지 않더라도 은근히 우리로 하여금 주위 사람들에게 배타적 태도를 갖게 하지요. 이러한 영화적 기법들은 공동체를 통해 신앙 활동을 하는 현대 기독교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을 맞은 것과 비교할 만합니다. 코로나19는 강력한 전염성 때문에 사회 구성원 간의 대면과 접촉을 꺼리게끔 합니다.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비대면 방식을 고안해내야 할 정도로 생활 양식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변화는 모이기에 힘쓰는 기독교의 신앙 방식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끔 했습니다. 비록 기독교 측에서는 원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게다가 기독교는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예배라는 신앙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좀비물이 취하는 전략 중에 하나는 폐쇄된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부산행의 배경은 KTX입니다. 주인공들은 폐쇄된 열차 안에서, 그것도 좁은 통로에서 좀비들과 혈투를 벌입니다. 게다가 제목이 말해주듯이 열차는 부산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직진합니다.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폐쇄성과 연결되지요. 월드워 Z는 항공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하늘에서 뛰어내리지 않는 한 좀비들과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좁은 기내에서 좀비들과 벌이는 사투는 관객의 긴장감을 최대치로 끌어올리죠. 살아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좀비가 창궐합니다. 집 안으로 달려드는 좀비를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 주인공을 몰아넣고 좀비와 맞닥뜨리게 하는 방식은 관객의 불안과 공포를 효과적으로 끌어올립니다. 관객은 좀비에게 쫓기는 인간에게 감정이입을 하기 때문이죠. 같은 맥락에서 밀폐된 공간에 대한 두려움은 기독교의 예배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모여서, 그것도 한정된 공간에 다수가 머무르는 예배 방식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은 기독교로 하여금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어떤가요? 기독교 입장에서는 참으로 모든 게 어려워졌지요. 반도를 비롯한 좀비 영화들은 마치 기독교에 대한 현대 사회의 거부감 내지는 기독교가 직면한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기독교는 좋든 싫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좀비 영화는 무조건 디스토피아만을 보여준 채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도에서 등장인물들은 협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타자를 위해 주저함 없이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합니다. 부산행은 어떨까요? 조직폭력 배쯤으로 보이는 마동석, 불결한 노숙자 최기화, 도시의 펀드 매니저 공유는 모두 연대합니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살아있다에서 유아인은 절망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합니다. 이때 맞은편 아파트에 사는 또 다른 생존자 박신혜가 도움을 줍니다. 박신혜 또한 유아인을 보면서 생존의 희망을 잃지 않았던 거죠.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힘이 되었던 겁니다. 좀비물은 아니지만 엑시트라는 영화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공 조종석은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는 소위 루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는 위기를 벗어나고 가족들도 구해냅니다. 그 동력은 초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여자 주인공 유나와의 연대와 협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좀비 영화 내지 최근의 재난 영화들은 한결같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란 연대에서 나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기독교의 돌파구도 이 지점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반도를 비롯한 좀비 영화 속 사회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지금 인류의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반기독교 정서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 시점에서 기독교가 찾아야 할 돌파구란 바로 연대에 있지 않을까요? 인간은 다른 육식동물에 비해 육체적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문명을 이루고 현재까지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인간 간의 협동, 연대를 통해서였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인간은 연대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한 몸에 비유할 정도로 공동체의 하나됨, 즉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전염병 이후의 사회는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또한 여러 가지 해법들을 모색하고 있지만 솔직히 속 시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위기 상황에서 기독교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겸손해지며 서로 연대할 때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겁니다. 노재원 목사의 영화로 읽는 성경 이야기입니다.